제가 확인을 못하고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송출 화면을 확인을 못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생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하고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보는 화면의 소리를 줄였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화면의 소리를 안 줄이고 제가 그냥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의 실수라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든 다시 처음부터 아이구야. 앞부분은 제가 편집해가지고 드러낼 거고요. 업로드 할 때, 이거는 지금 라이브니까 어쩔 수 없고, 업로드 할 때는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이걸 보고, 채팅창을 보고 제가 방송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다른 소리가 계속 겹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괜히 소음, 귀신이 말을 따라 한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완전 소리가 겹쳐가지고 죄송해요. 잡음이 많은데 아이고야. 저 혼자 한 10분 이상 떠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도 못 들으셨을 것 같으시니까 손님들 다 도망갔네. 다 도망가서 어떡하나 어떡해. 어쨌든 남아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게라도 눈치채가지고 다행입니다.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짧게 못 들으셨을 테니까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2493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조금 많이 빠질 것처럼 초반에 이때가 9시인데 9시에 빠질 것처럼 시작했는데 그래도 전략 후강으로 다 회복하고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고, 이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기사 주요 뉴스 보시면은 이 연준에서 0.75%를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 게 미국이 경기가 안 좋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막 이런 우려가 계속 첩첩 쌓여가가지고 방향성이 애매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베어 마켓 랠리인지 아닌지 그렇게 이어져 온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기다렸던 7월달 고용 데이터, 7월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취업자 수가 시장에선 25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했는데 50만 명이 증가해가지고 이거 경기 문제 없다. FOMC에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9월 말에 FOMC 회의에서 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빅스텝으로 갈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지 결정할 텐데 거기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기술주, 금리에 영향을 받는 기술주들이 무너지면서 미국 증시가 0.5%, 그러니까 다우 지수 같은 경우 거의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고요. 나스닥이나 S&P가 영향이 있는데 나스닥이 0.5% 정도 성장주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초반에 시작하면서 조금 밀려가지고 시작됐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는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0.09% 정도 밀렸는데 이거는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 다 회복되어가지고 이제 또 오늘 밤에 과연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미국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코스피가 2500을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닥도 850포인트 또는 900포인트 근처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날 것 같고요. 환율이 많이 뛰었어요. 시장 지표를 보시면 다른 것보다 환율이 많이 뛰었죠. 이거는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강하다, 그것 때문에 달러 강세,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며칠 연속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계속 우리나라 셀코리아, 우리나라 주식을 다 내던지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한 열흘, 최근 거래일 기준 한 열흘 정도는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2300 깨졌을 때 이후로 회복하고 400 돌파, 지금 2490 넘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유가는 지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90달러가 깨져 있는 상태고, 두바이유나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한 90달러 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전쟁,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이전 수준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 그 밤 사이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검색을 하려고 했는데 검색이 안 됐어요. 그게 어떤 뉴스냐면은 이 뉴스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 전쟁 관련돼서 천연가스를 많이 비축을 못했어요. 가격이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겨울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올겨울 대비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물량이 10일치밖에 없대요. 10일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오늘 에너지주,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그런 쪽 에너지 관련주가 조금 많이 뛰었어요, 오늘. 그리고 만약에 이게 꾸준히 매입이 안 되고 가격이 오른다면, 다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한번 또 뛴다면은 문제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섹터에서도 테마상이 보면은 제일 위에 도시가스잖아요. 대성에너지, GSE.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9%가 뛰었고요. GSE 10% 뛰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테마들 중에 뭐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은 그냥 개별 이슈고, 그 개별 이슈를 제외한 종목들 중에서는 대성에너지가 제일 높죠. 대성에너지가 19%.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쉬시고 여유롭게 계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있었나 그거를 딱 캐치를 하고 있다면은 월요일 딱 시작했을 때 거기에 딱 맞춰지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미리 보고 계셨다면, 바로 들어가실 수는 없어도 맞구나, 이게 뜨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보시다시피 조금 시초가가 좀 더 높게 갭이 떴다가 이만큼 갭이 뜬 거예요. 이만큼 갭이 떴다가 살짝 가라앉죠. 살짝 가라앉는 순간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횡보하다가 결국 팍 떠버리죠. 충분하게 갭 뜬 자리에서도 먹을 수 있는 가치가 남아 있었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 잘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하게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은 얼마든지 있다. 굳이 뭐 누가 찍어주고 급등주 문자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뉴스를 보고 판단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 타점을 잡고 쭉 끌고 가다가 가격이 깨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10시, 11시, 12시 계속 지나는데도 가격이 안 깨지고 지키다가 빵 떠버리죠. 그렇게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갈게요.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종목으로 가서 시공이 방송사고 내보냈다고 방송할지도 모른다고요? 뭔 말일까요? 시공이 무슨 방송사고 났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상으로 돌려가지고 쭉 한번 제가 저 혼자 떠들었던 잡음이 섞인 상태에서 저 혼자 떠들었던 부분 빠르게 다시 한번 짚었고요. 히로에랑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시공에 뭔 일 있었나요? 시공에 지금? 어쨌든 뭔 일 있었다면 채팅 쳐 놓으시면 제가 이따가 화면 바꿔갖고 설명드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화면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 화면은 더 작기 때문에 더 안 보일 수 있지만, 이 종목명이나 숫자를 보시기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프는 그래도 크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프는 크게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위주로 보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먼저 말씀드릴게요.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설명이 없는 종목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대장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에서 대장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전 세계에서 대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거는 분봉이고 복잡하죠.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상 지금 이 가로로 뻗은 막대는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중간에 물결을 치면서 움직이는 거는 봉 차트로 가격 움직임이에요. 그날 가격 움직임인데, 야 세로마 이거 뭐 오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세요. 이때가 7월 4일이에요. 7월 4일 35만원 바닥을 찍고 지금 계속 상승하죠. 이때 잠깐 주춤하고 살짝 조정 받았다가 지금 45만원에 붙어버렸어요. 다시 넓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못 깨고 있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항이에요. 여기가 계속해서 저항. 최초에 상장했을 때 57만 7천원 고가를 찍고 60만원을 못 뚫고 쭉 빠져서 35만원대까지 빠졌다가 물결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못 깨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죠. 45만원. 이 자리를 만약에 깬다면은, 뚫고 올라간다면은 돌파죠. 그러니까 주식을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돌파 자리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대형 종목 초우량주가 돌파가 나온다,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리면은, 물론 뭐 역사적 신고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장 초기에 처음 신규 상장했을 때는 거품이 많이 낀 상태에서 주식이 쭉 떨어졌던 거고, 그게 조정이 된 다음에 적정 가격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최초로 만약에 이 자리를 뚫게 되면 45만원 자리를 뚫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상승이 나올 거고, 이 자리가 거의 깨지기 힘들 거예요. 45만원 자리가. 그런 조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뭐 조금 치고받다가 뭐 44만 8천원, 뭐 44만원 요렇게 움직이다 결국은 그냥 한 강보합 수준, 한 1,000원 정도 움직이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아직까지 뭐 힘이 떨어지거나 매물이 쏟아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량주 종목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충분히 지금 저점, 비싸지 않은 종목. 이 종목 올해 상장해가지고 1월달, 2월달 핫하게 대비해서 그때 거품 낀 상태에서 거래하셨던 분들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미 다 가격 조정 받을 대로 받았고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보시고, 그냥 거래하지 마시고요. 잘 공부해 보시고 거래하신다 하더라도 한 주만, 또 이 종목 워낙 비싼 종목이어가지고 한 주 사도 40만원이에요. 한 주만 사도 40만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자주 거래한다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상품이고,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상위 150개를 모아가지고 펀드 상품처럼 만들어가지고 자유롭게 거래량도 많고 안정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이런 다른 기업들의 개별 종목은 거래세가 0.2% 넘게,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도 상당폭 붙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세가 빵원이에요. 거래세가 안 붙고 증권사 수수료만 0.0003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5천만원 기준으로 거래하시면은 사고 팔아봤자 2,000원. 한 번 사고 팔아도 2,000원인 거예요. 보시면은 5원씩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 없이 그냥 막말로 주식 같은 경우, 주식 종목은 사는 순간 0.2%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지만, 이런 ETF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본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0원 손해본다. 5천만 원 기준 거래했을 때 2,000원만 손해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격 변동폭이 5원이죠. 일반적으로는 뭐 50원, 10원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거는
가격 변동폭도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냥 사는 순간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세밀하게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에이프로젠 잠깐 볼게요. 이거는 제 인생 주식이어갖고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 이 종목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셀트리온, 우리나라 어떤 제약바이오의 한 획을 그은 이 바이오시밀러의 넘버원이죠. 대한민국 바이오시밀러 하면 셀트리온이란 그룹이 있고, 그 셀트리온을 따라가는 뭐 제2의 셀트리온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여러 군데의 제2의 셀트리온 중 한 곳인 회사예요. 에이프로젠이라고. 최근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회사 그 계열사를 인수합병했고, 그 인수합병한 결과 2110원까지 이제 뭐 52주 신고가를 찍었지만 결국은 지금 뭐 1,500원에서 가격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좀 등락을 거듭할 때는,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종목들은 이런 높은 자리 1,800원, 1,900원, 2,000원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절대 아니라 이런 자리, 낮은 자리, 그렇다고 지금 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모멘텀 없어요. 무조건 주식은 싸게 사야 돼요. 이렇게 바닥 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 기다가 떠오르는 순간에, 뜨는 순간에, 말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떴다 비행기가 있는데 얘가 창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창고, 경납고에, 정비창에. 이 경납고 정비창에 들어있는 비행기가 이제 손님을 태우고 날아오르기 위해서 활주로를 달립니다. 활주로를 달려요. 신나게. 이때 타면 안 돼요. 이때 타면 안 되고, 반대로 이미 떠올랐어요. 이미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어요. 이때도 타면 안 돼. 언제 타냐? 이 사이 활주로를 달릴 때와 이미 날아오른 상태의 중간, 이때가 언제냐? 랜딩 기어를 접는 순간. 이게 이제 처음 들으셨을 때는 도대체 주식의 이 순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순간을 잡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활주로를 달릴 때 개미가 타잖아요. 그럼 세력이 다 패대기 쳐버려요. 작업 쳤던 주식도 다 패대기 쳐가지고 관심을 꺼놓은 상태에서 다시 작업 쳐서 올리기 때문에, 비행기가 경납고를 나와서 활주로를 달리고 있을 때는 타면 안 돼요. 랜딩기를 접고 딱 뜨는 순간, 그때 타셔야 되시고, 이미 날아올랐을 때 타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설거지 당하는 거죠. 이건 세력들한테 바로 설거지 당합니다. 그 순간이 이렇게 빨간 봉이 뜨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 봉이 뜨는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기다렸다가 빵 뜨잖아요. 빨간 봉 뜨고 주목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셨더라도 여기는 빵 뜬 다음에 바로 가라앉죠. 그 떴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 잡았을 수 있으니까, 이 밑꼬리 잡았을 때 가급적 최대한 빨리 잡았을 수 있으니까, 뜨고 나서 가라앉으면은 가라앉기 전에 미리 상승한 상태에서 한 2-3% 빠진다. 가격이 고점에서 2-3% 빠진다.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내려오시면 돼요. 미련 없이 내려온다. 이거는 다 단타 기준입니다. 단타 기준. 저는 죄송하지만 단타밖에 몰라요. 왜? 자, 사람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죠. 걸음마를 하고
걷고 달리고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걸음마와 걷는 것만도 힘들어요. 달릴 생각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이거는 다 장기. 걸음마라도 할 줄 알아야지, 단타라도 할 줄 알아야지 주식을 공부할 수 있지. 처음 주식 공부하면서 사놓고 한 주나 두 주 산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0주, 500주, 1000주 이렇게 사셔놓고 그냥 마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마냥 올라도 안 팔아, 내려도 안 팔아.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우량주 같은 거,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사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데 가격이 춤을 추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러는데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많이 거래해 보셔야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물론 그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수수료가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빠져나가기 싫으니까 난 샀다 팔았다 안 할래.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최대한 많이 샀다 팔았다 해보셔야지 실력이 늡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식을 100만원을 거래해 본 사람과 100만원 거래해 본 사람, 100억을 거래해 본 사람, 누가 이길까요? 어차피 주식은 시장에서 돈 따먹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돈 따먹기 하는데 100만원 거래해 본 사람하고 100억 거래해 본 사람, 누가 이기나요? 이건 답이 나와 있죠. 당연히 100억 거래해 본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자본이 얼마냐? 똑같아요. 자본은 둘 다 뭐 1000만원에서 5천만원이에요. 1000만원에서 5천만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 거래한 사람들은, 100만원밖에 거래 못 해본 사람들은 소심한 거예요. 사고 팔질 않아. 근데 제 기준으로 제가 5천만원으로 거래하거든요. 제가 시드가 5천만원이에요. 시드가. 저는 하루에 한 5번 정도 사고 팝니다. 5번. 그러면 4번만 거래한다고 해도 하루에 얼마 거래하죠? 하루에 2억 거래해요. 하루에 2억 거래하면 일주일이면 5일이니까 10억 거래하죠. 그러면 1년이면 50주니까 500억 거래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백억 거래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재산이 수백억이어서 주식을 수백억 거래한 게 아니라 저는 5천만원 밖에 없지만, 저는 5천만원 밖에 없어요. 하지만 1년 동안 거래하면 500억 거래하는 거예요. 500억. 이렇게 500억 거래해본 사람하고 거래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틀리겠죠. 이렇게 거래하면서 거래세를 충분히 감안하고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우신 다음에 돈을 버시는 거지, 이 자체가 안 되는데 그냥 뭐 운으로 급등주 어떻게 들어가셔서 10번 투자 10번 해가지고 투자 10번에서 다 실패하다가 어떻게 허벅지로 운으로 한 번 딱 성공했는데 그게 뭐 5배다. 그 종목이 계속 연일 상한가를 간다. 그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주식이 아니라 뭐다? 도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잠깐 채팅창 뭐 이야기 나오는 부분 있나 볼게요. 반갑습니다. 아이고님도 반갑고, 클레어, 이거 클레어라고 있나요? 뭐라고 있나요? 클레어 제이님도 반갑고요. 히로에랑님 아까 반갑다고 말씀드렸고, 클라라노님도 반갑고, 이자유님도 반갑고, 나인테일, 초이에피티비님도 반갑고, 슈퍼맨님도 반갑고, 포근이님, 뭐 서진영님, 요한나님, 박경춘님, 야온님, 봉사라님 다 반가운데, 제가 아까 소리를 안 줄인 상태여가지고 지금 안 계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14명 보고 계시네요. 이 재미없는 주식 방송을 14분씩이나 같이 저와 함께 보고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제가 준비했던 내용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현재가가 지금 20만원, 오늘 20만원을 돌파했어요.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20만원이 깨진 지가 꽤 됐어요.
20만 원 깨지고 꽤 조금 셀트리온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뭐 앞으로 뭐 셀트리온이 더 빠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차트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볼게요. 아이고야. 보시면은 자, 29만 4천 원, 여기가 29만 4천 원이에요. 제일 왼쪽. 여기서 계속 떨어지죠. 그만인 것 같으면 살짝 반등 나왔다 또 떨어지고, 횡보 친다 싶으면 다시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13만 9천 원, 14만 원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보시면 한 15만 원 언저리가 바닥이었던 거죠. 15만 원 언저리가 바닥이었고, 그때부터 다시 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뭐 안 꺾이죠. 물결이 항상 수직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거의 없어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은 잠시 쉬었다가,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은 물결을 치면서 우상향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 한 2, 3일 쉬고 나니까 또 쭉쭉, 오늘도 쭉 올랐죠. 20만 4천 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6개월도 더 됐을 거예요. 6개월이 뭐야? 거의 1년 됐을 거예요. 봅시다. 20만 원 깨졌을 때가 여기였는데 1월 달이니까 거의 7개월, 8개월째네요. 7개월, 8개월 만에 20만 원대를 회복했어요. 셀트리온이. 뭐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은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이용해가지고 유럽에서 EMA에서 바이오시밀러로 레미케이드라는 블록버스터 약품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면서 그 약의 복제약, 그냥 화학적 제네릭 복제가 아니라 단백질 복제로 안전한, 어떻게 말하면 이게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화학적 약물 복제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복제하는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대박이 났어요. 그 램시마라는 종목 하나만으로 대박이 났고, 그 이후로 뭐 허셉틴도 있고,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도 있고, 만들어내고 있는 약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는 가장 유명했던 게 아시는 것처럼 레키로나 주사제죠. 레키로나. 물론 이게 주사제다 보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는 없어요. 경구용은 아니에요. 알약은 아닙니다. 알약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효과가 입증된 그런 코로나 치료제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팔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차트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들어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무너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기도 바닥은 찍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그렇다고 이제 완전하게 바닥 탈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박스권을 만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미국 증시도 둘 다 박스권을 만들고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 박스권의 상단이 어딘지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은 제가 판단했을 때 바닥을 찍고 천장이 어딘지 확인 중. 그 천정을 확인하고 나서 찍었던 바닥과 그 천정 사이를 오고 갈 텐데, 금리라든지 전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지난주 주말 내내 뭐 펠로시라든지 뭐 이런 중국과 대만, 미국의 관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나 뭐 원자재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동되면서 움직이겠죠. 좀 더 좋아지거나 좀 더 나빠지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는 코스피 기준 2300 살짝 깨졌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닥이라고 보고, 코로나 때도 1400 살짝 깨졌다 올라오고 나서 더 이상 안 깨진 것처럼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2300이 바닥인데, 지금 2400 회복, 오늘 2490이잖아요. 2490이기 때문에 2500은 당연히 천정이 아니고요. 2600은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합니다. 충분히 트라이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하고, 2700은 조금 애매해요. 2700은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FOMC에서 0.25나 또는 0.5 금리를 이걸로 간다면은 조금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쪽에서 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0.75로 간다 이러면은 2700은 아예 힘들고요. 아예 힘들고, 요렇게 완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뭐 대차대조표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중단을 하고, 여차하면 뭐 전후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핑계로 다시 한번 또 돈을 풀 수도 있어요.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증시라는 게 뭐로 움직이나요? 돈으로 움직이죠. 돈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돈이 풀리면은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부동산으로도 가고 이런 금융자산 쪽으로도 갑니다. 반반으로 가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돈이 풀린다.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는 돈이 부동산으로 갑니다. 80%. 그 나머지 20%만 주식으로 가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 금융시장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연동될 수밖에 없어. 요런 관점으로 뭐 한 2300은 안 갈 테니까 2400에서 한 2600 요 사이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2400에 가까워지면은 종목별로 좀 싸고 우량한 종목, 2600에 가까워지면은 그 개별 종목 잘 분위기 보시고, 모멘텀이 아직도 충분하게 강하다 그럼 더 끌고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고가에서 정리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또 싼 종목 찾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 플레이 하는 게 무한 반복 파도 타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은 파도 타기예요. 파도 타기. 증시는 끊임없는 파도 타기죠. 어차피 주식은 뭐다? 어차피 주식은 박스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식시장에서 절대적인 단 하나의 진리를 말해라, 그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주식은 박스권입니다. 오르면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결국은 또 오릅니다. 어차피 주식은 박스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죠, 항상. 시공충, 시공, 열당, EQ, 정청래 투표하지 말고 분산하자고 고민정 수석 만들기 하고 있네요. 얘네들 뭔 짓거리 하는 거요? 아, 시공애들이 고민정 민다고? 무슨 방송사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방송사고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 제가 낸 방송사고는 초반에 제가 채팅창을 못 보고 그냥 저 혼자 시작해가지고, 제가 제 방송을 틀어놓고 저도 떠들고 있으니까 소리가 섞여가지고 귀신 나오는 소리인 줄 알고 손님들이 도망갔습니다. 그게 제 방송 사고였고, 뭐 시공에 뭔 방송 사고가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 채팅을 못 봤어요.
제 방송이요? 청소년 방송요? 아, 제 방송이 왜 방송사고예요? 아, 방송사고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비 많이 오더라고요. 비 많이 오고 계속해서 비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 온다고 하니까 뭐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뭐 빨래라든지 단단히 단디 관리하시고요. 자,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다. 주식은 어차피 박스권이다. 파도타기다. 그냥 뭐 진짜 자기가 실력 있다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진짜 실력자들은 이런 거 뭐 파도타기 신경 안 씁니다. 왜?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가 시장에서 가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을 만듭니까? 못 만들죠, 우리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파도타기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파도타기. 세력이나 기관이나 대주주나 이런 애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개인 돈 뽑아 먹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얘네들도 세력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 대주주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시드를 넣어야 돼.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을 친다, 작전을 친다, 작업을 친다, 작전이나 작업을 친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물량을 모아야죠. 물량을 모은다. 이때를 노리는 거죠. 우리가 같이 작전이나 작업을 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개미만 살아남는 거예요. 스마트 개미. 뭐 쓸데없는 거 한번 언급해 드리면은, 제가 지금 멤버십 설정해 놓은 게 3단계인데 데이 트레이더, 그리고 그 위에가 스마트 개미입니다. 그 가장 위에가 슈퍼 개미예요. 이런 슈퍼 개미들은 뭐 아시는 분 있겠죠. 뭐 김정환 슈퍼 개미라든지 여러 가지 슈퍼 개미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저 같은 데이 트레이더가 있고, 저보다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저보다 똑똑한 애들. 얘네들이 스마트 개미죠. 근데 제가 스마트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스마트 개미가 아니라 스피드 개미일 수도 있어요. 스피드. 저는 결국은 무조건 빨리 파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팔아야지. 저는 빨리 팔아야 돈을 번다. 언제? 주식이 올랐을 때. 당연히 손해보고 있을 때 빨리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이 올랐을 때 빨리 팔아야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망설이는 거죠. 더 오를 것 같은 거죠. 그냥 단순하게 묻어가시면 큰일 나시고요. 아이고님, 단순하게 묻어가시면 큰일 나시고, 있는 듯 없는 듯 숨바꼭질을 잘 하셔야죠. 숨바꼭질을 잘 하셔야지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종목은 제가 언급해 드릴 만한 종목은 제가 원래 기존에 한 번씩 말씀드린 종목은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장 중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두산 피어셀이 제일 강했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쌍바닥이죠. 쌍바닥 한 28,000원 정도 찍고 상승 나오고 있다가 요 정도에서 잠깐 쉬었다가 오늘 갭 상승 떴죠. 35,000원까지. 원래는 이쪽으로 보시면은 57,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28,000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거는 뭐 시장이 떨어진 것도 있고 기회죠. 그렇다고 이 종목은 깨질 염려가 없는 게, 수소 연료전지 국내에서 기술력 1위, 시장 점유율 1위인 두산 퓨얼셀이고요. 어차피
앞으로는 이 화석 연료는 결국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수소, 2차 전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뭐 수소 충전소도 생길 거고 전기 충전소처럼 여러 가지로 승용차는 전기차가 많이 대세가 되겠지만 상용차, 트럭이라든지 짐을 싣는 용달이라든지 뭐 봉고차 또는 버스 이런 쪽으로는 다 수소가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이런 종목도 충분하게 아직까지도 비싸지 않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높았을 때가 57,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반토막 수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갭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35,000원이기 때문에 이평선 보시면은 아직까지 121 이평선도 못 뚫었어요. 하나씩 올라오겠죠. 이평선도. 이런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 가서 그 기존에 몇 분이 자기 종목 궁금하셨다고 말씀하셨던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에어부산 여전히 지금 거래 정지 중이고 이거 언제 풀리지 얘네? 뭐 감자 때문에 감자 때문이면 한 달 걸릴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보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감자면은 한두 달 사이 정도에서 풀려요 거래 정지. 주식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버리죠. 주식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가격은 2배가 될 겁니다. 감자, 에어부산. 근데 그때 만약에 전반적으로 뭐 여행이나 이런 리오프닝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은 떠서 시작하겠죠. 상승해서 시작할 텐데 지금 상태에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떨어지고 진짜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반등의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 아마 아이고님 종목일 거예요. 제 기억은 아이고님 종목인데 이렇게 윗꼬리 달릴 때 있죠. 이렇게 윗꼬리 이렇게 윗꼬리 달리잖아요. 이 윗꼬리 달릴 때 무조건 파는 거예요. 윗꼬리 달린다는 얘기는 매물이 확 쏟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다린다. 무조건 떨어져요. 윗꼬리 닿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좀 심하게 달린다. 그러면 경계하시고 최대한 비싼 가격에 빨리 파는 게 좋습니다.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저 윗꼬리에서도 거래가 됐으니까 난 더 기다려 볼래. 바보예요. 윗꼬리가 달리면 무조건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러다가도 이제 또 다시 감자된 거 부분 다시 거래 재개돼 가지고 또 물량이 터지고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거래량 터지고 그런 날 이렇게 윗꼬리 달리기 전에 높은 가격대에서 갭상이 됐든 VI가 걸리든 비싸진 상태에서 조금 빠지는 느낌이다. 조금 흐물흐물 빠지는 느낌이다. 그럼 그냥 던지세요. 오래 볼 거 없어요. 뭐 에어부산이면 꾸준하게 막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니에요. 차트 이거 보시면은 꾸준하게 상승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으면서 막 윗골에 달리고 쭉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기회가 있을 때 비싸게 팔자. 거래가 재개되면은 기회가 있을 때 비싸게 팔자. 그리고 일단 한 번이라도 수익 실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리 유망하다라고 생각해도 일단 빠지는 순간은 팔았다가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빠질 거잖아요. 어차피 더 싸게 사면 돼요. 비싸게 팔고 미련이 남으면은 싸게 산 다음에 기다렸다가 또 윗골에서 또 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사고 팔고 파도 타기 오르락 내리락 그 파도를 잘 타야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데 그냥 나 뭐 어차피 뭐 10년 5년 10년 20년 30년 손자한테 물리
아니라고요, 이거. 이렇게 윗골이 달릴 때마다 높은 가격에서 팔고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사고 높은 가격에서 팔고 낮은 가격에서 사고 이것만 반복할 수 있으면 돼요, 주식은. 근데 말은 쉽죠. 이게 어려운 거죠. 에어부산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K옥션 오늘 좀 안 좋았네요. 그래도 버틸만 할 것 같아요. K옥션 버틸만 할 것 같고 어차피 30%이기 때문에 버틸만 할 것 같고 넥스턴 바이오 계속 안 좋죠. 넥스턴 바이오 계속 안 좋고 결심하셔야 될 거예요. 넥스턴 바이오 아마. 그 G2 파워는 오늘 제가 장중에 봤을 때 5만원 찍고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쵸? 이거 5만원 계속 찍었다 떨어졌다 찍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5만원 돌파했을 때 비싼 가격에 파세요. 마찬가지로 아쉬우면 이런 음봉 떨어졌을 때 다시 사시면 되죠. 그냥 마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주일 사이에도 저번에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랬잖아요.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도 이 높은 가격에 팔았으면은 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고 이 낮은 가격에 샀다면 다시 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고 다시 또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비싸고 싸고 비싸고 싸고. 추세를 이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 봐봤자 3개월 추세 봤자 쭉 떠있는 상태지만 엄청 비싼 상태예요. 엄청. 최저가 3개월 최저가 16,000원인데 지금 5만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추세를 볼 종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싸져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비싸질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말씀드렸네요. PHGC는 어차피 뭐 이거 뭐 거래 정지돼가지고 상패가 될지 뭐 거래가 되게 될지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뭐 종목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뉴스도 오늘 뭐 시황 같은 경우에 별게 없어요. 오늘 시황은 그래서 별로 뭐 크게 말씀드린 게 없고요. 그냥 다 보합이에요. 코스피도 보합, 코스닥도 보합. 대신 이제 외국인은 요즘에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이 주식을 외국인이 왜 계속 살까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돈 많고 우리보다 정보가 많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산다? 그거 하나만 해도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라 거의 10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시고 같이 움직이셨겠죠. 꾸준히 체크하시고 사고 파는 게 최고 맞습니다. 네이버요?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 카카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네이버 카카오 제가 안 봤잖아요. 근데 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카카오는 사양산업이에요. 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 개소리야. 인터넷이 어떻게 사양산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먼저 볼게요. 자, 5년 볼게요. 자, 최저 10만원에서 2019년 최저 10만원에서 코로나 때 언택트 이런 분위기 한창 저기 했을 때 46만 5천원까지 찍고 떨어지는 추세죠. 떨어지는 추세예요.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봐봐요. 지금 인터넷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인터넷 경쟁은 계속 치열해져요. 그렇다고 뭐 부가가치가 높냐? 아니요. 지금 정부에서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규제하려고 어떻게든 규제하려고 눈이 시뻘개져갖고 쳐다보고 있죠. 인터넷 이미 다 해요. 시장은 포화입니다. 경쟁은 치열해요. 부가가치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정부는 규제합니다. 더 달릴 수 있을까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핀테크는 별개예요. 네이버가 핀테크도 아니고 카카오도 핀테크는 아니에요. 인터넷 플랫폼이죠.
인터넷 플랫폼은 이미 꽉 차 있어요. 카카오도 5년 보시면은 이미 최고는 다 찍었어요. 최고 찍고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어차피 우리나라의 인터넷 플랫폼은 다른 데가 못 들어오니까 네이버 아니면은 카카오 다 얘네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미 장악한 지 10년 훨씬 넘었고요. 그 10년 동안 얘네들이 뭐 했나요? 계속해서 문어발 확장했습니다. 문어발 확장. 카카오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뭐 쇼핑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게임, 카카오 게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면서 문어발 확장했고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더 이상 인터넷 플랫폼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확장도 다 됐어요, 이제. 글자 그대로 뭐 AI나 또는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가 아니라면은, 이쪽이 아니라면 더 이상 인터넷 플랫폼이 확장될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네이버도 카카오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뭐 종목이나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1시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뭐 팩트체크 영상 하는 거 준비되면은 눈치 봐서 우리 열린공감TV라든지 시사타파 방송시간 피해가지고 기습적으로 라이브 또 할게요. 라이브 또 기습적으로 하겠습니다. 대본 짱짱하게 완벽한 논리로 팩트체크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 망명 부분, 나름대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 망명이 이거 좀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1도 생각하지 않고요. 팩트로 조지겠습니다. 네, 팩트로 조질 거고요. 평생 공부에 어차피 재테크는 재테크라는 거는 그냥 평생 공부라.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말로.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떳떳하게 브레인으로 붙을 수, 자기 노력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이 절대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실력이죠. 실력입니다. 얼마나 싸게 사느냐,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 이거 내가 싸게 사는데 나보다 더 싸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더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비싸게 팔 때도 나보다 더 싸게 판 사람도 있어요. 다 비교죠. 다 상대적입니다. 그 상대적인 우위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못 버느냐. 아주 공평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식시장이 진짜 공평한 게임이다. 물론 뭐 공매도라든지 뭐 정보의 불균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작전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비하면은 주식 시장은 엄청 깨끗하고 엄청 투명하고 엄청 쾌적한 거예요. 진짜 쾌적해요. 네. 노아님, 시사타파 방송에서 노아님 봤던 것 같은데, 좋은 방송이라고 홍보 많이 해주신다니까요. 최고입니다, 노아님. 자, 매일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시장이 끝나자마자 또는 좀 1시간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 볼일 볼 때는 조금 늦게 시작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시장이 끝나면은 바로 제 방송도 시작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평일 저녁에는 좀 이 팩트체크 영상 준비하면서 싹 눈치를 보고 있다가 열린공감TV라든지
시사타파 방송이 없는 시간을 기습적으로 딱 띵을 딱 잡고 그 시간대에 이제 팩트 체크나 여러 가지 이런 뭐 정치 쪽 이야기 할 수 있는 녹화나 라이브 방송 할 거고요. 주말에는 주시장이 없으니까 좀 일주일 동안 축적해 놓은 그런 이야기들을 창고 대방출 형식으로 많이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두들 더우신데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그래도 뭐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님 뭐 언제나 1등으로 오시니까요. 예, 늘 1등으로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주말에는 공부 많이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자,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주식 방송 진행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